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새벽에 좀 많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란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좀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선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좀 지금 시장에 충격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고,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XRP의 추세가 무너졌냐,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미 하락이 나온 건 어쩔 수 없지만 좀 들고 가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10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존 관세 이슈보다 훨씬 강도 높고 무역 전쟁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뉴스가 암호화폐, 특히 XRP에 이토록 영향을 주었나 살펴본다라고 하면,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격화하면서 일부 핵심 수입품에 대해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죠. 특히 히토류, 자, 이것 때문인데, 히토류 및 첨단 부품 기술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중국이 강화한 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제시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달러의 강세가 나타난 거고요. 무역의 불확실성과 기업 수익의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 자산이 급락하게 되는 사태가 나온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10% 내외 하락, 알트코인은 전체 시장의 동반 하락, XRP도 그에 대해서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자, 관세 인상은 단순한 보호 무역이 아니라 이렇게 국제 무역 구조 자체를 흔드는 변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수입 비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생산비가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고 기업 수익이 압박이 받고, 결국에 투자 행위 자체가 위축이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러한 흐름은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금융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실행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경 대응이라고 보는 게 사실 맞아요. 강경 대응이고 실제로 실행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단기적으로 당연히 뉴스가 나왔으니까 달러에 대한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던 거죠. 자, 그에 대한 예시로 테더가 순간적으로 강세가 나와줬더라고요. 그에 대한 예시로 차트만 봐도 거의 1600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갑자기 1600원까지 갔다 왔는데 당연히 밑골이 빠지면서 지금은 하락하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일시적이라는 거고,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물론 가격이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으나 XRP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와줬을 때 밑에서 물량을 받는 세력이 등장했고, 사실 여기 밑에서 잡은 기관들만 좀 논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은 전혀 팔고 나가지 않았다. 단순히 달러의 수급이 좀 더 몰렸을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세의 충격은 달러의 강세 요인이 됩니다. 강한 달러는 외국 투자자들의 자산 회수 압박을 높이고 위험 자산 수익을 막는 역풍이 됩니다. 반대로 이게 충격이 지나가기만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재등장할 수 있고, XRP가 기존에 있었던 가격까지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흔히 위험 단계, 그리고 위험 단계에선 안전자산, 뭐 달러나 금 이쪽으로 가고요. 다시 이게 없어지면, 다시 이런 유입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다시 위험 자산으로 가는 이런 횡보를 보입니다. 이런 순환 패턴을 보여요. 지금은 위험 자산에서 잠깐 자금이 굉장히 빠져나갔지만 어차피 반등 단계는 먼저 안정성이 입증된 자산에서 그 다음 자산으로 흐르는 흐름이기 때문에, XRP처럼 지금 모멘텀이 하나도 부서지지 않았고 제도화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 그 순환 경로에서 다시금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밑으로 빠져주면서 변동성의 흐름을 만들어냈고 상반까지 가는데 다시 회복 탄력성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차트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선은 거래량이 동반되었는가. 근데 어제 거래량이 좀 나왔죠. 근데 초기에 나온 게 아니라 밑으로 물량을 받아 올리면서 나온 거래량이기 때문에 좀 기관들이 물량을 확보할 기회였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돌파 후에 되돌림에서 지지가 전환되는가. 연일 빠지는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이 만족돼야 상승의 전환 신호로 볼 수 있는 건데, 둘 다 만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짜증나긴 하지만, 짜증나고 진짜 심장 떨리고 하긴 하지만 지금 매도할 위치는 아니라는 거, 오히려 좋은 기회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 지금이 기회냐. 이번 관세에 대한 충격은 변수죠. 변수이므로 반응이 과도할 수밖에 없어요. 과도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XRP는 제도 기반 정리 중인 코인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차트상 반전 가능성이 보이는 구간을 오늘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자금 흐름은 장기적으로 유동성 확대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XRP가 지금은 빠져가지고 짜증나고 하지만
폭락 뒤에 첫 번째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폭탄 선언 이후에 공포가 먼저 나왔지만 거래소 XRP 보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여전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매도 가능한 유동성이 줄면서 하방 압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XRP가 다른 코인들처럼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안 나온 이유기도 하고요. 지금 시장은 100% 관세 발표 이후에 강한 리스크 회피 모드에 좀 들어갔습니다. 이 흐름을 멈출 수 있는 변수는 일단 트럼프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후속 조치에 대한, 그리고 또 관세 감면 신호등이 될 겁니다. 이 흐름이 나오기만 하면 다시 원래 있는 자리로 돌려놓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한번 빠져서 물량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유동성을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를 상방을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중국과의 협상 재개, 관세 완화 또는 부분 유예 등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뉴스가 나올 경우에 시장은 다시 즉각적으로 반등 모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XRP 같은 코인이 그 반등을 가장 강하게 만든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미국 내 정치 일정입니다. 중간 선거나 정책 발표, 무역 법안 등 트럼프 행정 관련 정책 변화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관세 폭탄은 또 시작일 뿐이다. 이제 뭔가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기 시작 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 뒤에 나올 뉴스들이 XRP의 반등 스위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흐를수록 관세 충격은 가격에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때는 다시 유동성이 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됐든 관세를 100%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기적으로나 강세 이슈지, 뭐 관세를 한다고 해서 이 관세 다 맞으면서 수출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강세지 장기적 강세 측면은 아니다. 다시 위험 자산으로 자산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점 차분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심리적으로 흔들리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걱정입니다. 지금 차트적인 흐름보단 아예 박스권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차트적인 흐름보단 내가 또 마이너스네,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상태라서 더 그럴 거예요. 오르고 있다가 나오고 있는 이 정도의 하락이면 사실 납득을 하겠지만, 가뜩이나 횡보하고 있는데 또 빠지네, 나 그냥 이참에 정리할래, 나 이거 정리하고 주말에 푹 쉴래, 이런 게 바로 심리적 리스크거든요. 근데 이 충격이 단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에 장기적 충격과 단기적 충격은 참 다릅니다. 단기적 충격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스파크가 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찌됐든 뭐 얘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지금 팔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명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함이 올라올 수 있지만 구조적인 반등 가능성은 아직도 충분히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은 공포의 구간이 아니라 기회의 구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등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코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뉴스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은 9월 5일에 네이버와 두나무가 지분 교환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두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나무 측에서 밝히길 내달 하순쯤, 그러니까 다음 달 말쯤에, 11월 말쯤에 네이버와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내 최대 포털과 국내 최대 거래소가 서로 이해관계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코인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던 네이버 그룹이 코인에 한번 제대로 올인해 보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닌 거죠. 자, 여기 기사에서 보면 양사 합병으로 인해서 단일 최대 주주는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2대 주주는 기존의 대주주였던 네이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직접적인 지분율 외에 실질적 지배권은 네이버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에 적극 도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신사업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네이버가 가장 미친 듯이 가져오고 싶어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AI예요. 자, 오늘 11월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비롯한 네이버의 최신 기술과 플랫폼 전략을 공개하고 업계 파트너와 교류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또 볼까요? 자, 네이버가 현재 가지고 있는 AI인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네이버는 AI 산업을 점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기업과 지분 교환을 통한 지배권을 얻어왔고, 국내 AI 시장의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업비트 거래소 내에
네이버와 관련된 혹은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AI 계열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네이버가 앞으로 업비트를 통해서 밀어줄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본격적인 지분 교환이 시작되는 11월에 미친 듯이 폭등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인을 하나 발굴을 해왔습니다. 자, AI 코인 중에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해 있고,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코인은 현재 이 코인이 유일합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9월 5일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갑자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더니 다음날에 다시 빼버리는 흐름을 2번 연속으로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빠지고 있어요. 자, 뭔가 이상하죠? 한동안 거래량이 쭉 끊겼던 코인인데 갑자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이상하리만큼 개미털기가 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매집을 좀 급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미털기가 빨리 나온다라는 거는 좀 시간이 없다, 지지부진하게 횡보시켜서 개미들을 떨굴 생각이 없다, 우리는 좀 급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아직 시세가 제대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상장한 이후로 시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계속 매집만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코인입니다. 자, 그만큼 시세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시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호재없이 차트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는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바닥 구간을 지지하고 거래량이 나오고 급등하는 코인들이 많은 걸로 봐서 차트만 봤을 때도 좀 괜찮은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 개인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해 봤을 코인이라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그리고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손을 잡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네이버는 신사업으로 AI 분야를 깊게 파고 있어요. 지금 업비트에는 AI 코인들이 시세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회사가 동시에 밀어주는 AI 코인이 있다, 그 코인은 단순히 시장 트렌드를 넘어서 네이버 생태계와 업비트라는 거래소 파워를 동시에 받는 수혜 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 차트의 흐름처럼 또다시 개미털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너무 많은 수급이 쏠린다면 차트가 실질적으로 좀 바뀌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 일정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신청 절차가 엄청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번호, 혹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봐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로 AI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A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명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코인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도 이 정도의 호재는 거의 처음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코인인 만큼 정말 최소한 상장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692%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호재의 규모상 거의 100배 상승의 모멘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아보셔서 코인 시장 졸업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자분들께 제가 드리는 큰 선물이니까 꼭 받아보시고 수익 크게 내셨다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전달해 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본격적으로 급등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11월 말부터입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만 확실하게 인지시켜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트레이더 정우였습니다.